계절까지 잊게 만드는 열정,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공예감 Yes I Can 김용필입니다. 네, 어제는 비 오고 강풍이 불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고 청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의 여인 이서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 씨. 네, 자, 네. 오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네. 지금 성공예감 Yes I Can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름이면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여름이면 결코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왜 또 갑자기 예. 또 난해한 퀴즈를 내고 그러세요? 재밌어요. 맞춰보세요. 글쎄, 여름에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스크림 좀 거의 비슷한데요. 네. 자,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 만나볼 이 아이템이요. 이 퀴즈의 정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 오늘 방송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기대감을 안고 계속 쭉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정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정호 소장님은 퀴즈의 네. 정답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아이템일지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조인간 가위손의 슬픈 사랑을 그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얼음 조각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꼽는 명장면인데 사랑을 전하는 가위손이 여기에도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얼음 조각 가위손 얼음 조각계의 달인 신명호 대표가 만들어낸 얼음 세계로 안내한다. 네, 이제 아시겠죠? 얼음 조각입니다. 얼음을 얘기했었던 거군요. 네, 반갑습니다, 신 대표님. 명품 얼음 조각의 답을 아까 말해버렸잖아요. 이곳 한창 작업 중임을 알리듯 얼음 파편들이 제작진을 맞이하는데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독수리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수리요? 그러세요. 지금 기대가 전혀 됩니다. 독수리 모양 같지가 않아요.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낸 신명호 어떻게 대표의 대답을 성공 될지 보겠습니다. 비결을 공개한다. 비결 첫 번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얼음 조각. 얼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낸다는 신명호 대표.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결혼이나 고이연, 교일잔치에 쓰이는 얼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뒤에 그 끌 종류가 상당히 17년 많네요.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해 얼음 조각을 접하게 된 후 우직하게 한 길을 걷고 있다는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얼음 조각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얼음 조각 구경을 가게 됐는데, 네. 조각품 해놓은 걸 딱 봤는데,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 눈에는 이렇게 얼음 조각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신 이제 카탈로그를 하나 보게 했는데, 그 카탈로그에 남대문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이게 얼음 조각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얼음으로. 한눈에 반하셨던 거군요. 현재는 네. 차타 공인 얼음 조각계의 명인이라고. 맞아요.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얼음 조각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주인님은 최고시죠. 제곳이죠. 제자였군요. 되게 유명하시고요. 네. 후배들도 되게 많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섬세한 손길, 얼음이 연금술사가 따로 없는데 그가 열성을 다하는 이유가 곧 이곳의 성공 노하우이기도 하다. 큰 덩어리를 그냥 깎아내시는 건데 눈대중이에요. 저희 얼음이 신기합니다. 좋은 일에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이다 보니까 손님들이나 고객이 보셨을 때 참 예쁘다, 좋다라고 느끼게끔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비결 두 번째, 어떤 디자인이든 오케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작품을 갖고 나오는 신명호 대표. 비밀 아지트라도 있는 건가요? 이 안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조각을 보관해 놓는 냉동 보관 냉동고입니다.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저 얼음을 투명하게 올리는 궁금증을 못 게 참고 쉽지가 일단 않던데 들어가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저것도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입니다. 10도. 영하 10도요? 예. 입김이 막 펄펄 납니다. 치우세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결혼식에 쓰이는 웨딩용 얼음 조각이랑요, 보이연, 돌잔치 다 조금씩 그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보관해 놓은 곳입니다. 맞아요. 잔치나 행사에 가면 이런 얼음 조각 참 많은데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제작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기에 담당 PD 나름 미션을 계획해 보는데 또 뭘 만들어달라고 그냥 그러시죠? 넘어갈 수 예. 없죠. 창피해. 아, 아, 이거 난해한데. 네, 저희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좀 요거 하나만 좀. STV. 또 웬 고생을 시키시려고 또. 우리 저 PD는 전에 단체 티를 만들어더니 이번에는 또 얼음에다가 예스TV 새겨달라고 그래요. 네, 한번 해보죠. 별다른 준비 없이 미션에 돌입. 어느덧 조각이 완성돼 가는데 살짝 어이없어 하셨는데.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정말요? 예술 미션 클리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쁜데요.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이네요. TV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아, 좋은 소리 감사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뭐 그 시원합니다. 실력에 반한 고객들은 꾸준히 주문을 의뢰한다는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보통 얼음 조각은 어떤 곳에서 주문하나요? 그 호텔이나 웨딩홀, 뷔페 그런 데서 많이 쓰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회 행사를 주로 하는 데서 얼음 조각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그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Only one 유일무이한 얼음 조각도 가능하기에 고급스러운 행사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주문하는 야. 이들도 많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는데 뭘까요? 기억에 남는다면 아무래도 그 예전에 그 저하고 같이 지내던 사진작가 그 김하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얼음을 소재로 하는 그 사진을 그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좀 제일 크게 했던 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실제 그 신전의 모습을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거의 3일, 4일 정도를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고 나서 여태껏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예, 10분의 1이라 해도 크기가 이처럼 엄청났을 얼음 것 조각으로 같은데요. 명성을 떨친 그에게 남다른 꿈이 있으니 얼음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 얼음 조각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그 소망이고요. 그래서 쉽게 얼음 조각을 접할 수 있게끔 그 전시관 겸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와서 보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스맨 신명호 대표의 얼음 조각에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덕분에 그가 만든 조각에 추억과 사랑을 담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는데 얼음 위 연금술사 신명호 대표의 시원한 도전을 기대해보자. 아직까지 지금 얼음 조각을 어떻게 쓰는지 또한 얼음 조각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화환처럼 쉽게 전화를 주문해서 그 장소까지 배달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얼음 조각이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얼음 조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얼음의 연금술사이십니다. 이 대표님 보니까 얼음에다가 정말 사랑과 열정을 가득 담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오프닝에서 보니까 이제 네. 우필 씨가 저한테 퀴즈를 냈는데 예, 정답이 또 얼음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스튜디오가 정말 썰렁해졌습니다. 뭐 시원하고 좋잖아요. 지금 뭐 얼음 조각이요. 참 보기에는 멋져요. 그런데 네. 더울수록 여름이 되면 그 생명력이 상당히 짧죠. 네, 한순간에 그게 아쉬워요. 녹아서 없어진다는 게 참 오묘한 매력일 네. 수도 있는데요. 자, 소장님, 일단 네. 저기 오늘 신 대표님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얼음 조각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얼음 조각을 주문하고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부각시키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얼음 조각 자체가 네. 어디 뭐 연회나 파티장 아니면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얼음 조각이 뭔지 잘 몰라요. 좀 특별한 곳에만 꼭 있는 뭐 특별한 이렇게만. 곳에서 예. 누가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쪽에 너무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디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방법 자체가 있다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몇 군데 얼음 조각 하시는 분들이 예. 운영을 하실 때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이제 만드는 작품들을 네. 과정들을 전과정을 보여주고 예. 그 전과정에 대해서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 통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런 과정으로 예. 얼음 조각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거기서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진다.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석 시연을 좀 자주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근데 예. 즉석 시연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여건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얼음 자체가 녹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냉동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람을 하려고 해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좀 많이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예. 그러면은 뭐 각종 전시회들이 겨울이 되면 한 번씩 얼음 축제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죠, 우리나라. 네. 예. 뭐 일본이나 강원도에서도 하고 예. 있는데 이런 전시회 등에 참여해가지고 어차피 또 그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대중화를 위해서 체험 코스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나 내지는 이제 교육을 또 실시해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아이스 카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스 카핑. 예. 카빙. 아이스 카빙. 예. 네. 그게 얼음 조각 아니에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얼음 조각을 예. 만드는 예. 조각가를 예. 아이스 카버라고 합니다. 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배우려는 분들이 아직 어떤 거를 배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요리 학원에서 외부 강사들, 아이스 카버들, 조각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이제 얼음 작업을 하는 이 대표님처럼 그런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별도의 교육단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 대표님이 체험장이나 좀 교육에 관심 많으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아직까지 뭐 내가 자체적으로 예. 어떤 교육장이나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뭐 요리 학원이나 예. 학교 등의 분야별로 들어가 가지고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스 카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개설해서 요리 학원 등에 들어가서 예.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아이스 카빙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력과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등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자체적인 좀 기술을 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 그걸 아셨을 때 자체적인 학원을 하나 설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 카빙 뭐 보기만 해도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 얼음 조각 완성된 걸 보니까 일반인들이 배우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교육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꼭 특수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조리 분야에서 아이스 카빙 쪽을 배우던가 아니면 이제 호텔 아트 분야에서 빠지던가 아니면 지금 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제작업체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운다던가 지금 방법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그쪽에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단 얼음 조각가 이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예. 뭐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요리사,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요리사가 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요리 분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아이스 카빙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생활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스 카빙 자체가 이제는 지금 뭐 연애나 이런 부분에서 가정적인 부분으로 좀 침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그 부분이 발전된다 그러면은 예. 전망은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 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때 행사나 네. 뭐 이런 거에 주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아이스 카빙 같은 경우는 미술 쪽 관련, 예. 그다음에 뭐 조각 관련 배우신 분들이 좀 습득이 좀 빨라요. 예. 어차피 이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기술을 습득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수익 자체도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차분히 내 능력을 개발해서 올라갔을 때, 장인 정신 정도에 됐을 때, 그때 내 수익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교육을 받으실 때 좀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 예.
단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 내가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배우고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현재 영역 자체가 뭐 연회장이나 좀 특별한 것에만 좀 선보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시각을 돌려서 아이들이 또 얼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유치원 크고 작은 행사에 자꾸 네. 선보이다 보면은 그런 식의 또 저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또 맞습니다.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곧빨리 대중화되는 그날이 예. 오길 바라고요. 눈이 즐거워지는 얼음 조각의 세계로 오늘 첫 방송 여러분께 보여드려봤는데요. 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뭐, 이 얼음 조각이요. 국내에서는 해외만큼 이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전망 있는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보시면서 나도 꼭 도전해보고 싶다. 나한테 잘 맞는 업종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상권이 있는지 또 어떤 업종들이 뜨고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 함께 해주실 양희애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권 분석에 관한 가려움증을 샤샤샥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안녕하세요. 예. 양희애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상권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뭐 서울 근교에도 꽤나 유명한 상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권은요, 바로 이 서울 근교의 한 지역인데요. 벌써부터 이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어디요? 동부가 최대의 국제전시장이 있는 곳, 바로 일산입니다. 일산. 아, 네. 일산, 뭐, 네. 분당도 그렇고, 정말 신도시로서 곽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현역 근처가 유명 상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유명하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법 대주세요.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서울에 코엑스가 있다면 예. 일산에는 이곳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일산 웨스턴돔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네요. 자, 웨스턴돔,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들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산 웨스턴돔은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1만 8,100제곱미터로 약 50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요. 다양한 식음료 업종을 비롯한 외식 상권과 의류와 액세서리를 비롯한 패션 상권이 조화된 복합 문화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유동 인구는요,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연인들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고객층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조성된 일산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바로 라페스타 상권의 성공으로 초기 분양 80%를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기존에 있던 라페스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라페스타 워낙 유명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참 유명한 상권으로 통하고 예, 있는데,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후발주자인 지금 그 웨스턴돔이 지금 더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제가 이곳 웨스턴돔의 특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나 있어요. 네. 들어보죠. 먼저 경쟁력 있는 대형 외식업체들, 또 유명 멀티플렉스 극장의 입점으로 타 쇼핑몰에 비해서 고객 확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는 고객층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개방형 돔구조 쇼핑몰이라는 점인데요. 이 스트리트의 형태의 로드숍 상권이지만 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눈과 비에 상관없이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코엑스가 좀 비교가 됐군요. 네. 사실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은 밖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지하로. 예,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는데, 네. 자, 남아있는 2가지 특징 또 마저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편리한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강변북로와 자유로를 통해서도 접근이 쉽습니다. 네. 어딜 가도 우리의 문제되는 것이죠.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1,000대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풍부한 주변 인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국제 전시장인 킨텍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M본부 제작센터의 완공과 관련 업체 입점으로 유동 고객층 유입이 활발할 뿐 아니라 웨스턴돔 내부에도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요. 고정 고객 또한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사 네. M본부를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네. 풍부한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일산 지역 주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찾는 곳이 된 것 같아요.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네. 이곳 일산까지 가서 쇼핑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웨스턴돔 1층에는 많은 의류 점포점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영브랜드와 숙녀복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요. 아동복 창업도 계속 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남녀 전문 브랜드 의류, 또 보세, 자파,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상권이 이제 연령대 좀 타깃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격별도 그렇고 연령대를 다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많이 찾는 것 같은데 특히 패션 리더들 사랑 많이 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호재도 또한 네. 이곳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재가 또 있어요? 예.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개선도 개발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서울과 문산 간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경의선 연장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GTX의 사업 추진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도 점점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네, 그동안 많은 문화적 혜택이 사실 너무 서울 이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좋은 호재를 통해 다양한 혜택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전국에 많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산 웨스턴돔 상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양해 개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산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곳, 이 웨스턴돔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흡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의류업종이나 패션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 의류 브랜드에서 차별화 전략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디자인이나 브랜드나 아니면 서비스의 차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거 외에도 또 차별화 전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예. 어떤 식으로 패션업계에서 차별화 전략을 갖냐면은 패션 아이템을 단기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단기 임대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예. 패션 브랜드를 내가 어떤 옷을 구매를 해서 네. 입는데 그 옷과 어울리는 아이템들, 예. 그러니까 소품들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선글라스나 목걸이 같은 거를 같이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 고객 소비자에게 빌려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왜? 고객들이 어떤 아이템, 뭐 옷을 구매를 했을 때 그와 네. 어울리는 제품들을 다 구매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객님은 지금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이런 아이템을 같이 착용하면 좋을 겁니다. 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잠깐 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렌트. 네. 어.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분실의 위험은 없겠죠. 음. 그다음에 그 회원이 한번 빌려서 쓰면은 예. 다시 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재방문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만큼 더 흡수를 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어떤 차별화된 아이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템 종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잡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에서 두 종류 정도만 하시고 그 제품은 판매하지 마시고서 임대, 대여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간다 그러면 고객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아까 상권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라페스타 상권이 주춤한 거에 비해서 웨스턴돔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유를 뭐라 보십니까? 아까 뭐 특이점하고만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라페스 상권은 일단 뭐 스트리트형 상권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걸어가면서 상가를 확인하고 그 상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상권들이거든요. 하나의 도시에 와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일반 상권처럼 예. 그냥 빌딩 내에 다 점포들이 입점을 해 있는데 웨스턴돔 상권은 도움을 이용해가지고 예.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고객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일산의 웨스턴돔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변 지역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매력, 그 매력을 잘 유지해서 나날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앞서서 얼음 조각도 만나보셨는데요. 이 차가운 얼음으로 이 마음 따뜻해지는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런 말이 또 떠오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이런 말이죠. 아, 그 말 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예, 차가운 인정합니다. 지성과 예. 따뜻한 감성. 아, 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가 참 많을 텐데요. 그때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때마다 성공예감 예스아이 캔이 조율사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기억해 놓으시죠. 2627-5012, 네, 5013번 나가고 두대 있습니다.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자, 성공 사업을 위한 기준, 성공예감 예스아이 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